네, 21세기 리더의 조건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소통과 공감 능력일 겁니다. 이천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소통의 힘을 믿고 지금까지 꾸준히 소통에 힘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만들고 싶다. 엄태준 이천시장 모시고 민선 7기 2주년 맞이 온라인 생방송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벌써 민선 7기 출범 2년이 됐거든요. 분주하게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2주년 맞는 소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 이제 드는 마음은 참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구나. 네. 4년의 임기 중에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반 하프라인이 지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시간이 빨리 가니 마음 단단히 먹고 잘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가장 크고요. 돌이켜 보니까 시장 취임할 때의 생각이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있고 네. 또 그때의 마음이 좀 변한 것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은 것은 결국 행정의 목적에 충실한 거죠. 세금을 내는 시민들을 우리 이천의 주인으로 꼭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의 삶이 좀 행복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 방향성과 목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네. 다만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맨 처음에는 제가 그게 옳다고 믿는 것은 좀 과감하게 신속하게 밀어붙이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그 취임할 때의 솔직한 심정이었는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일을 해보니까 결국 시장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공무원들하고 또 시민사회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달려가면 공직사회도 시민사회도 함께 갈 수가 없어서 결국은 제가 목표한 곳에 이룰 수 없다는 그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에서 중간에서 가교가 돼서 다리가 돼서 시민사회가 공직사회를 신뢰할 수 있고 또 공직사회는 또 시민사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제가 가운데서 정말 충실히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지난 2년 동안 다양한 정책을 펼치셨을 텐데 2년 주요 시정 성과가 있다면 어떤 걸 가장 먼저 꼽고 싶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선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라 선거 때 시민들께 드렸던 공적인 약속들 네. 그것들을 얼마나 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가 이제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저의 그 시민들에 대한 첫 번째 공약은 1호 공약은 5층에 있었던 시장실을 2층으로 내리는 거였습니다. 이전하는 거였습니다. 가깝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취임해서 5개월 만에 그 약속을 지켰던 거가 저로서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2년 동안 정말 우리 그 천여 명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온 기간이었는데 정말 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정말 그 성과가 참 좋았습니다. 이를테면 지난해 2019년도였는데 우리 그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경제 문제고 일자리 문제입니다. 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전국의 226개 시군 자치구에서 우리 이천시가 당당하게 일자리 대상 1위를 차지했던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는 최우수상 그리고 중앙부처 행안부에서 해마다 평가하고 있는 그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던 그러한 것들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또 세정 운영과 관련해서 그 평가가 있었는데 역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참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올해도 벌써 이제 반이 지나서 가고 네.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벌써 2020년도 재난관리평가를 전체 공공기관 325개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천시가 당당하게 최우수상 그중에서도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상, 최우수상, 기관 표창까지 정말 다양한 상을 수상했는데요. 민선 7기 2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오랜 수건 사업도 해결을 하셨어요.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도 해결하셨는데 중앙정부와 경계도를 오가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시민들은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는데 그 바람들이 해결되지 않고 오랜 시간이 되면 그것이 수건 사업이 됩니다. 네. 우리 이천 시민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그 많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 도로 기반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서울에서 우리 남쪽 지방으로 갈 때 반드시 우리 그 이천을 경유할 때는 3번 국도를 경유하게 되는데 그 3번 국도가 정체가 굉장히 심해서 네. 자동차 전용 도로를 별도로 개설을 해서 그것을 이제 국도 3호선으로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이천의 남부 지역인 그 장원을 지나는 그 공사 구간이 네. 609 구간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예타 점수가 안 나와서 그동안은 취소되기도 하고 보류되기도 하고 많은 그 과정이 있었는데 지난해 중앙정부에서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 우리 수십 년 동안 시민들이 바랬던 그 수건 사업이 하나 해결됐고요. 네. 또 이제 저 동쪽으로 가는 이천을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으로 가는 329 지방도 지도 70호선이 네. 있고 또 서쪽으로 가는 그 이제 329 지방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월, 모가, 설성, 율면을 지나는 그 지방도 그 329 지방도가 사실은 그 예산 문제로 굉장히 그 후순위로 밀렸었는데 동지역만큼은 우리 이천시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그 읍면 단위는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이 차곡차곡 진행이 되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수건도 해결되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국지도 70호선도 이번에 5개년 계획에 담아져서 네. 그것도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시장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그리고 비정규직 센터 그리고 취업 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직장을 구하는 사람 또 네.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사람을 찾는 사람을 함께 연결을 잘해서 6년 연속 우리 그 경기도에서는 고용률 1위를 달성하고 있고요. 농업 분야에서는 참 중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그 한일 간의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이천 하면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천 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쉬웠던 거는 정말 처음에는 임금님표 이천 쌀의 그 벼 품종이 사실 우리나라 벼 품종이었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일본 벼 품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안타까웠었는데 지난해 그런 한일 간의 무역 분쟁도 있었고 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그 국산 벼 품종을 연구 개발에 착수했고 그 성과가 나와서 지난해 비로소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임금님표 이천 쌀에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해서 네. 조생종과 중만생종을 해덜미와 알참미로서 교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시민들은 우리 이천시가 큰 도시가 아니어서 종합병원이 없었는데 공공의료가 그 부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네. 다행히도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이 있었는데 진료 과목도 적었고 또 병상 수도 적어서 시민들이 이렇게 저렇게 고민도 많고 불편하기도 했었는데 얼마 전에 경기의료원 이천병원을 300병상 규모로 확장을 하고 진료 과목도 대폭 늘려서 주민들의 그러한 그 불편들 덜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이 사실 치매로부터 요즘에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렇죠. 예, 우리 이천시에는 이미 2개의 그 치매 안심센터가 이제 개소가 돼서 활발하게 운영 중이고, 한 개소도 이제 더 확대 운영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그 치매 예방을 위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돼서 그것도 하나의 성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처럼 오랜 수건 사업을 해결하셨는데 요즘 보면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서 걱정이잖아요. 이천시도 그렇습니다. 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이천뿐만 아니라 전국의 네. 시군이 다 마찬가지고 그렇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고 걱정도 우려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희도 초기에 코로나19 초기에 10번째 환자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와서 시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컸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천 시민들보다는 또 이를테면 대구에 사시는 부모님들을 타지역. 예, 예. 이렇게 이천으로 가족이 모시고 와서 확진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또 해외에 나갔던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확진자가 되는 경우 또 대구에 있는 그 교회에 다녀와서 확진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역 사회로 감염은 없어서 그간 또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11번 확진자에서 16번 확진자까지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니까 요양보호사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또 물류 창고에서 그 확진자가 발생해서 사실은 그 집단 감염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다행히도 그날 바로 해당 그 확진자가 발표되는 날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추가로 감염자가 없었고 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그 사람들도 무사히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퇴원한 것을 보면 더 이상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라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있고 시민사회의 역할이 있는데 물론 어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네. 정부로서는 사실 그 예방수칙 기준을 잘 마련을 해서 시민들한테 계도하고 그것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동동선을 공개하고 이동동선에 있었던 그분들이 바로 또 이렇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 한 가지는 그보다 우리 시민들의 그 경각심, 네. 코로나19로부터 감염을 내 스스로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정말 언론을 통해서 다 드러난 것처럼 사실은 세계 그 어느 국민보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주 잘해주고 계시고 그중에 또 우리 이천 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각자가 그 코로나19로부터 감염을 막기 위해서 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고 계셔서 크게 안심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요즘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이렇게 예방책도 강구하고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또 이제 노력을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꽁꽁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36가지 아랫목 정책을 펼치겠다고 또 밝히셨거든요. 어떤 정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하면 우선적으로는 그것이 바이러스니까 바이러스로부터 감염되는 것을 막아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결국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부터 건강 침해도 문제가 되지만 위험하지만 그로 인한 경기 침체가 더 걱정이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해서 각 시군은 물론이고 정부도 그렇고 전 세계가 뭐 긴급 재난지원금, 네.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방책들을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이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를 살려내야 되겠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36가지 바로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 정책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실천해 내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사회,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시군에서도 그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이천시에서는 그것을 딱 묶어서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우리 이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걸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또 앞서 이 오늘의 그 인터뷰를 시작했을 때 소통과 공감 능력, 21세기 리더가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고 했었는데 엄태준 이천시장 하면 시민과 소통을 잘하는 시장이다. 이런 평가가 좀 많거든요. 시민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또 주로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예. 사실 그거는 이제 행정의 그 본질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 행정의 본질은 네. 우리 시민들께서 살아가는 그 생활 여건들 이것을 정말 잘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세금을 내는 것이 시민들이니까 그 시민들이 주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건데 그러기로 말하면 보통은 이렇습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멋진 미래 계획을 세우고 설계하고 그것을 차곡차곡 실천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그 삶을 챙겨드리는 것도 멋진 그 행정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시민들의 그 삶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의 그 일상의 삶들이 사실은 불편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느껴지는 그 불편들을 하나씩 제거해 드리는 거가 시민들의 그 삶의 질을 높이는 건데, 그거는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시민들을 만나서 듣고 그 시민들의 그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들으면 공통 분모가 나오는데, 여러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공적인 수요로, 행정 수요로 파악을 하고 그것을 사업 계획을 잡아서 실천하면 그만큼 또 신속하게 또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그 삶의 질이 나아질 거기 때문에, 사실 소통을 빼고서, 시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빼고서 행정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시장 군수님들도 잘하고 계신데 네.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해온 것을 보면 이천의 중요한 그 현안에 대해서 기관 사회단체장들 또 시민들을 모시고 허심탄회한 정책 토크 콘서트도 네. 하게 되고요. 또 저희 이천시가 14개 읍면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4개 읍면동에 정기적으로 그 현장 시장실을 설치해서 일일 읍면동장으로서 역할을 주민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 읍면동의 주민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하고요. 또 거리에서 파라솔을 치고 파라솔 그 시장실을 운영해 가면서 시민들이 거리에서 굳이 어디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께서 걸어가다가 시장에 나와 있으면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그동안은 우리 아파트 주민들과 이제 이렇게 전통 마을 그 네. 주민들이 함께 계신데, 전통 마을 그 주민들은 그래도 좀 더 자주 찾아뵀었는데, 한편으로는 그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과는 소통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천은 화목해요라는 그 프로그램 이름을 가지고 화요일과 목요일에 공동주택 그 주민들을 만나서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그 불편을 느끼고 계시고 어떤 점을 애로를 가지고 계신지 듣고 이렇게 불편을 덜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을 정말 잘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또 시장님으로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남은 2년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일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중요한 걸 따지면 너무나 많은데 지금 딱 들고 앞으로 이것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내년을 생각하고 네. 5년 후를 생각하고 10년 후를 생각하고 그것에 맞는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2년간 배운 것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을 만나서 느끼고 배운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은 내년에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지금 꺼달라는 겁니다. 해서 중요한 거는 내년에 이천 시민의 삶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 현재 이천 시민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시민들과의 소통은 좀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시민들은 그 마을 공동체의 그 내용들은 다르고 형식은 다르겠지만 마을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2년 동안은 그 마을마다 마을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네. 그 여건을 우리 이천시에서 지원해주고, 그 마을 공동체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해가면서 삶의 질이 하루하루 나아지는 그런 이천시를 꼭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세 가지 점에서 이제 전체 그림을 좀 보고 싶은데요. 우리 사람들의 그 생애 주기를 보면 일단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가 임신 단계에 있고 네. 또 태어나서 3년 이제 3살이 되기 전까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이렇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평생 자라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그때 다 형성된다는 거예요. 3년 사이에. 예. 그때는 언어를 모르고 말을 배우지 않은 거라 누가 가르쳐 주는 그러한 그 시기는 아니고요. 네. 그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아니면 출생해서 3살까지 주변의 환경을 통째로 흡수하는 시기라고 하니까 그때는 정말 그 좋은 환경을 그 아이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엄마들은 아이들을 잘 키우고는 싶지만 그럼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그렇죠. 있어서요.
우리 이천시에서는 그렇게 임신했을 때부터 생후 3세가 될 때까지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이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정말 앞으로 성장하는데 좋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드리고 싶다는 거고요. 또 청소년기에 사춘기를 맞은 그 청소년기에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청소년기라고 하는 것은 그 청소년 입장에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 본능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부모로서는 또 자식의 독립을 그대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그때 갈등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거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위기 청소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역시 이천시가 부모를 대신해서 그 청소년들이 정말 그 위기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넘길 수 있도록 그 멋진 그 방책을 마련을 하고 싶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일정한 저희 건강이 좀 나빠지시게 되면 가는 곳이 또 우리 그 요양원입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가기 싫어하세요. 자식들도 보내기 싫지만 그렇죠. 맞벌이 등 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참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인간다운 그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양로원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게 여겨지는 것이 시민들의 이제 솔직한 마음이어서 그건 역시도 우리 그 이천시에서 지방정부에서 멋진 그 요양시설을 요양마을을 구성을 해서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되어도 가족들이 케어를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천시가 얼마든지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멋진 그 위기의 어르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원책도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굵직한 부분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이천시가 그런 만큼 또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엄태준 이천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방송 보시면서 앞으로 이천시를 어떻게 운영해 가실 건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시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시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마이뉴스 박정훈 기자의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인해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지원금 및 기본소득 논의가 한창입니다. 현재까지 지역 내 지급 효과 및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추가 지급 계획이 있으신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그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 방안으로서 뭐 기본소득 내지는 그 긴급 재난지원금 이렇게 이제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의 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시군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예보다는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게 되고 그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서 대부분 또 3개월의 그 사용 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또 소멸돼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당연히 그 기본소득 내지는 재난지원금을 그때까지 사용하게 되고 그 사용하는 그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그것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기존에 지급한 그 기본소득 내지는 재난지원금으로 그것이 다 온전하게 경기를 회복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필요는 하겠지만 그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것이 금액이 다르고 하면 많이 준 그 시군에서의 시민들은 좋아하시겠지만 또 상대적으로는 적은 도시에서는 또 이렇게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통일성 있게 가주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야 이천시 시민들에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 더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그 필요성만큼은 인정하고 있지만
아까 그런 이유로 해서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요. 더 예.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십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 연합뉴스 이동구 기자의 질문인데요. 이천시가 먹거리 수립 전략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100년 먹거리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공약 사업이기도 한 푸드플랜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각 시군에서도 똑같은 숙제가 있을 네. 텐데요. 우리 그 각 시군에서 생산하는 그 농산물과 관련해서 소비자가 있고 생산자가 있는데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또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각기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그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농산물을 그 재배하는 농민 입장에서는 이 농산물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그 소득이 불안정한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득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은 그 해당 시군에서 재배되는 그 농산물들을 해당 시군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춰낸다면 네. 이 소비자들의 그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이제 그 생산하는 사람들은 그 소득의 안정성 이것을 함께 담보할 수 있어서 꼭 그런 푸드플랜 먹거리 종합계획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지난 선거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제가 당선이 되면 이천시의 먹거리 종합계획을 꼭 실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난해 이제 그 여름부터 네. 초가을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종합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되었습니다. 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지금 마련하는 그 과정에 있고 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가 함께 이 공직사회와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구성하는 그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이제 계획대로 착수를 해나가고 계시는데 앞으로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또 들어와 있거든요. 뉴스윅스의 오영세 기자의 질문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이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천시 차원의 돌봄 정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입니다. 예, 사실 뭐 이게 2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인구 감소로 인한 그 경기 침체 이러한 위기들을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이제 그 출산율이 낮은 거고 네. 그러면 거기에 그 아이를 낳는 것은 대부분 여성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여성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이를 예전처럼 낳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은 그 원인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 여성들에게 물어보면 지금은 여성분들의 그 사회 진출이 굉장히 많아졌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그 여성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경력 단절로 이어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지위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나쁜 영향을 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를 낳고 나서 키우는데 그 경제적 부담이 너무나 크니까 네. 예, 그것도 한 가지 큰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이를 사실은 그 출산 장려금이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네. 예, 그래서 이제 각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하고는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크게 그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미 그 결과로 나와 있고요. 오히려는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키우는데 그 많이 들어가는 그 비용들을 지방 정부든 중앙 정부든 그것을 줄여주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 같고요. 또 아이를 낳은 그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예, 그러한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져야 하겠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천시와 같은 시군의 역할보다는 중앙 정부의 역할이 많이 있을 네. 거고 그것을 실천해내는 그것 뭐 마련해내는 것은 중앙 정부나 국회의 몫이라고 보고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지방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 출산 이후에 아이 키우는 비용을 줄여드리는 거 그리고 아이를 낳은 여성의 그 사회적 지위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잘 실천해야 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성들한테
엄마가 되고자 하는 그 예비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방 정부 차원에서 또 열심히 하시겠다 뭐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무래도 저희가 또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일보 김정우 기자의 질문입니다. 이천시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용 주차장을 설립한다고 밝히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우선 공영 주차장 관련해서는 시민 여러분들께 이제 사과부터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 이천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중교통 수단이 참 열악합니다. 네. 예, 부족하고 해서 시민들이 그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가용을 많이 사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졌고 네.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천시는 자가용 보유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에 따라서 교통 혼잡 문제나 주차 문제가 다른 시군보다 더 이렇게 큰데 그러면 공영 주차장 확보를 사실은 좀 더 적기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이제 한꺼번에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래도 그동안 이제 2년 동안 그 행정 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설계까지 다 나와서 지금 이제 곧바로 이제 공사에 착수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크게 공설운동장의 그 대형 주차장 그리고 시내에 있는 남천공원 지하에 큰 주차장 그리고 서희 청소년 문화센터에 지금 주차장이 있지만 거기에 주차 타워를 세우는 부분 또 택시 쉼터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차 타워를 설치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아주 큰 규모의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시민들께서 이제 주차 문제로 느끼시는 그 불편들은 상당 부분 이제 해소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이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시민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참 많죠. 그렇지만 이제 차차 이렇게 찾아뵈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천시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께서 좀 신뢰해 주시고 조금은 기다려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성과를 내서 보여드릴 것이고 그 성과를 이제 시민들께서 느끼시면 또 박수도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면 아마도 시민사회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공직사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잘해서 우리 이천시 공직사회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보면서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2주년 엄태준 이천시장 생방송 온라인 언론 브리핑 함께 했는데요.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